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ied to hide. You know you want me. So don't keep saying our hands are tied. You claim it's not in the cards, and fate is pulling you miles away and out of reach from me. But you're here in my heart, so who can stop me if I decide that you're my destiny? What if we rewrite the stars? Say you were made to be mine. Nothing can keep us apart. You'll be the one I was meant to find. It's up to you, and it's up to me. No one can say what we get to be. Why don't we rewrite the stars? Maybe the world could be ours tonight. You think it's easy? You think I don't wanna run to you, but there are mountains, and there are doors that we can't walk through. I know you're wondering why, because we're able to be just you and me within these walls. But when we go outside, you're gonna wake up and see that it was hopeless after all. What if we rewrite the stars? Say you were made to be mine. Nothing can keep us apart. You'll be the one I was meant to find. It's up to you, and it's up to me. No one can say what we get to be. Why don't we rewrite the stars? Maybe the world could be ours tonight.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인레스트 손은정입니다. 최근에 장마였는데 질질 끄는 것 같더니 끝이 나긴 났어요. 저는 꿉꿉하면서도 더운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젠 또 더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조금만 지나면 모기들이 앵앵거려서 또 뒤척이는 밤들이겠죠? 요즘에는 저녁에 저희 집 거실에 앉아 있으면 매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조금 견딜만한 여름밤일 땐 창문을 잠시라도 활짝 열어놓으려고 해요. 여러분도 무조건 덥다고 생각하면서 에어컨 밑에 있기보다는 자기 전에 샤워 딱 하고 창문을 잠시 열어놓아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계속 에어컨 밑에 있다 보니까 조금 머리가 멍한 느낌? 이제 여름 시작인데 진짜 큰일 났다 싶은데 어쩌겠어요. 오늘도 이겨내보는 겁니다. 기나긴 더위가 지속될 것 같다가도 금세 또 겨울이 오고 올해를 아쉬워하는 연말이 찾아올 테니 오늘 찾아온 여름은 조금 더 예뻐해 주기로 저는 마음 먹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책 읽어드렸는데 혹시 책 제목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생방이었다면 선물이라도 드렸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말의 품격이라는 책 읽어드렸었죠. 그 책을 중간 정도까지 읽어드렸는데 사실 계속해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제가 또 갑자기 푹 빠진 책이 생겨서 이 책을 읽어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말의 품격은 다음에 또 읽으면 되잖아요?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 죽어도 안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사실 그것도 동의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꾸준히 탐구하고 노력한다면 조금씩 변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냥저냥 살아가기보다는 5년 뒤, 10년 뒤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꾸준히 생각하다 보면 나는 조금씩 변해 있는 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몸을 지배한다고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나를 그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두가 길었는데 어쨌든 취향 이야기를 한 건 며칠 전 제가 새로운 책 한 권 사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서점을 한참을 서성였어요. 사실 읽고 싶은 책이 따로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책이 단 한 권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한 권의 책은 꼭 사야겠다는 마음으로 간 거라서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책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면서 소설, 환경, 기아, 역사 등 다양한 주제들을 뒤로하고 제가 이상하게도 철학이라는 분야에 발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근데 철학이 뭐지? 제가 철학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결국엔 제가 철학책을 집어왔더라고요. 저는 막연하게 작가들이 인생에 질문을 던지고 답은 나보고 찾으라고 하네? 하는 분야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정답은 없는 걸까? 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이렇게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니 정답은 내 안에 있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저에게 철학은 사실 조금 따분하고 아는 척하고 싶은 사람들의 그 무언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철학이란 삶을 탐구하고 옳고 그른 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삶의 본질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릴 철학책의 제목은 인생이 묻고 톨스토이가 답하다 라는 책이에요. 톨스토이는 당대 서양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호이자 도덕적, 종교적 사색가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도 조금은 있지만 이미 돌아가셨고 사실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뜻을 모두 헤아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림이나 책 이런 작가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보다는 좋은 명언들도 많이 남기고 명작들도 많이 남긴 톨스토이를 좋아하는 해당 책의 작가가 톨스토이의 작품을 통해 톨스토이의 관점에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사실 한번 읽고 왔는데 또 읽으면 어떤 기분일까? 또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니 좀 설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같이 읽어볼까요? 기다릴 수 있어 너라면 복잡하다면 망설이지 마 나만큼은 그대로일 테니 언젠가 우리의 표정이 녹슬어간대도 뜨겁던 불꽃도 시들어간대도 나만큼은 변하지 않고 내게 다가갈게 예전처럼 난 그대로일 테니 너에게 시간은 매번 우리 속여 흘러갈 일의 의미를 둬 우리가 담긴 사진을 못 지운 것처럼 겨우 널 보낸 듯이 행동했지만 아직도 밤이 되면 너 보란 듯이 우리에게 있어 너 외롭게 그 방에서 한 번만 더 울어준다면 나 이 전부를 놓고 내게 달려가서
말하고 싶어. 언젠가 우리의 표정이 녹슬어 간대도 뜨겁던 불꽃도 시들어 간대도 나만큼은 변하지 않고 내게 다가갈게. 예전처럼 난 그대로일 테니 너에게 꺼진 맘에 불을 다시 지펴주겠니. 기억이 안 나 나란 놈이 어떤 새끼인지. 사진들을 감아봐 이건 나의 nevermind. 시간보다 저기 내 모습이 행복해. 처음으로 웍을 만질 땐 그저 너를 위해 세상이라 싸운 건데 몇 억짜리 차를 사고 또 이사를 갈 땐 오늘 시작 그냥 어차피 또 싸울 건데. 지도 못할 약속 따위 하지 말고 돌아가랬던 넌 나를 용서해. 이렇게라도 거기 울려 퍼지기를 바래. 멜로디를 불러봐야 해 이 노래. 6년이란 시간 동안 넌 화염같은 놈과 나란 불 속에서 꽃까지 피웠건만 혹시 나를 어디선가 보고 있니. 전화해줘 번호는 그대로. 우리의 표정이 녹슬어 간대도 뜨겁던 불꽃도 시들어 간대도 나만큼은 변하지 않고 내게 다가갈게. 예전처럼 난 그대로일 테니 너에게. 그리오의 그대로일 테니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고 중간중간마다 책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맞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책을 공유하고 싶은 거지 제 생각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각자 느끼는 바를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으로 하고 노래와 글을 번갈아 가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 1장입니다. 안나 카레니나라는 입장권. 톨스토이의 대표작 안나 카레니나를 읽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구절에 대해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 구절이 카프카의 변신, 카미의 이방인, 제임스 매튜베리의 피터팬,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 등의 첫 문장과 함께 가장 유명한 소설의 첫 문장으로 꼽힌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 알 것이다. 헤세나 카프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처럼 여러 번역본이 나와 있는 경우 나는 서점 매대나 도서관 서가에서 그 책들의 첫 문장의 번역을 비교해보길 즐겼다. 원서의 원문이야 어떻듯 첫 구절을 얼마나 맛깔나게 번역했는가를 두고 번역의 솜씨를 판단했던 것이다. 톨스토이의 대표 문장으로 꼽히는 이 구절을 여러 번역으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다. 문학 동네에서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고만고만하지만 무릇 불행한 가정은 나름나름으로 불행하다. 민음사에서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안나 카레니나에서는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르다. 총균쇠에서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라고 적혀 있다. 이 문장은 안나의 오빠 오블론스키가 바람을 피우다 아내에게 발각되어 집안이 발칵 뒤집혀진 첫 장면을 지시하며 소설의 문을 연다. 바람잘 없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서두를 때는 셈인데 오빠 오블론스키의 집에 벌어진 이 사태를 중재하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착한 여동생 안나가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오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한동안 나는 이 문장의 세련된 수사법에만 현혹된 나머지
문장의 내용을 깊이 곱씹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깊은 생각 없이 맞는 말 같군 하고 지나쳐버렸다. 어느 날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이거 쉬운 문장이 아니다 싶었다. 불행한 가정이 제각각으로 불행할 거란 말은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왜 행복한 가정은 비슷비슷하게 행복하단 말인가? 한참 골똘해도 쉽게 답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 어느 책에선가 납득할 만한 해설을 발견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문명 3부작의 하나인 총균세에 이 문장이 언급되는데 저자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은 모두 엇비슷하고 가축화할 수 없는 동물은 이유가 제각각이라면서 톨스토이의 문장을 차용한다. 이를 두고 안나 카레니나의 법칙이라 명명하면서 말이다. 이 문장에서 톨스토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수많은 요소들이 성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서로 성적인 매력을 느껴야 하고 돈, 자녀 교육, 종교, 인척 등등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 행복에 필요한 이 중요한 요소들 중에 어느 한 가지만 어긋난다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성립되더라도 그 결혼은 실패할 수 없다고 총균세에 나와 있다. 그리고 보면 이 문장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쯤으로 읽힐 법이다. 모든 걸 빠짐없이 다 갖춰야 행복하다니. 행복한 가정에 도달하기 위해 이 노력 자체가 역설적으로 굉장한 불행의 과정일 것만 같다. 사실은 행복이라는 말 자체에도 문제는 숨어 있다. 철학자들이 불교에 관해 대담을 나눈 어느 책에서 불교 경전 어디에도 행복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읽고 뒤통수를 호되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행복이란 단어가 없다고? 그 생각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지? 불행이란 단어는 또 어디서 온 거지? 나는 불행하다 라고 느끼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지만 나는 행복하다 라는 사람은 인간 문화재처럼 드물 것이다. 과연 행복이란 실체가 있는 말일까? 안나 카레니나에는 삶을 관통하는 거의 모든 문제가 두루 담겨 있다. 널리 읽힌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여주인공 테레사가 남주인공 토마스에게 집에 처음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 이 책 안나 카레니나였다. 그것은 은밀한 동지애를 확인하는 암호이자 교양의 표시, 사랑의 증표, 영혼의 열쇠기도 했다. 미술관이나 극장, 박물관 혹은 타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나 돈이나 보석 같은 게 아니라 안나 카레니나 같은 책이라면 정말 근사할 것 같다. 다음날 아침 수화물 보관소에 짐을 맡긴 뒤 안나 카레니나를 겨드랑이에 끼고 프라하의 거리를 쏘다녔다. 저녁에 그녀가 초인종을 울렸고 그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책을 놓지 않았다. 그것이 마치 토마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인 양. 그녀는 자기가 가진 통행증이라곤 이 비참한 입장권밖에 없음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싶어졌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나온 글입니다. 오늘 밤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져요. 익숙해진 혼자만의 밤이 싫어요. 누군가와 설레이는 그런 감정이 그리워. 익숙했던 그 흔한 말도 이젠 어색해.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새 1년이 됐는데 그댄 어디 있나요? 그대가 내 손을 잡고 내 어깨에 기대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준다면 네 봄이 돼줄게.
손 잡고 걸으며 네가 하는 말 잘 들어주는 내가 돼볼게. 하늘이 내게 준 선물이라 매일 감사할 수 있게. 부족했던 빈자리를 내가 채울게.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새 1년이 됐는데 그댄 어디 있나요? 그대가 내 손을 잡고 내 어깨에 기대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준다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꿈 같은 그댈 만나길 간절히나 기도할게요. 외로웠던 시간만큼 기나긴 밤이 지나고 햇살 같은 널 만나게 되면 그대가 내 손을 잡고 내 어깨에 기대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줄래요. 네 봄이 돼줄게. 네 봄이 돼줄게. 내 봄이 돼줄게. 제가 올 봄에 정말 좋아했던 공기남과 고닥의 봄이 돼줄게 듣고 왔습니다. 그럼 2장 마저 읽어볼게요. 브론스키를 위한 변명, 사랑을 고백하는 방법. 글쓰기 수업 중의 일이다. 마음에 둔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전할 기발한 표현을 고안해보라는 과제를 내준 적이 있다. 사랑한다 라는 말처럼 직접 쓰기 애매한 말이 또 어디 있을까? 연인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차마 입을 떼기 어려운 말이 아니던가? 다양한 응답이 나왔는데 이렇다 할 만한 건 드물었다. 이래갖고 어디 사랑 고백에 성공하겠어요? 하고 뭉치긴 했지만 똑같은 과제가 내게 주어진다 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으리란 걸 안다. 늘 사랑이 문제인 것이다. 사랑하니까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묘책을 얻을 수 있을까? 톨스토이의 대표작이자 19세기 최고의 러시아 소설로 꼽히는 안나 카레니나는 다른 정의나 평가를 떠나 훌륭한 연애소설로 읽힌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1870년대 제정 러시아 때다. 정부의 고위 관리인 카레닌의 부인이자 세료자라는 아들을 둔 안나는 우아한 자태와 미모로 사교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여성이다. 어느 날 오빠 오브론스키의 집에 다녀오는 길에 모스크바 기차역에서 브론스키라는 잘생긴 귀족 청년을 만난다. 안나의 미모에 사로잡힌 브론스키는 외부의 시선과 냉소에도 아랑곳 없이 안나에게 파고들어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빼앗는 데 성공한다. 역시 브론스키에 빠진 안나는 남편인 카레닌에게 이혼을 요구하지만 두 남녀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자신의 사회적 위신을 의식한 카레닌은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다. 사회의 따가운 눈총과 시련 속에 두 남녀의 사랑은 차츰 식어가고 서로에게 권태를 느끼던 중 질투와 의심, 불안에 휩싸인 안나는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비극적인 두 남녀 주인공과 대비되는 인물로 건강한 삶과 사랑을 꾸려가는 레빈의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된다. 요약해놓고 보니 별 얘기가 아닌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꺼운 소설책을 읽는 동안 어쩜 그렇게 몰입할 수 있었을까? 앞에 인용한 부분은 소설 전반부에 청년 브론스키가
안나를 향해 불나비처럼 달려들며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다. 이제 막 뭔가가 벌어지려 하는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자. 그럼 저를 위해서 이것만은 약속해줘요. 그런 말투만은 쓰지 않겠다는 것을. 사이좋은 친구가 되기로 해요. 안나는 입으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 눈동자는 전혀 딴 말을 하고 있었다. 아니, 친구 같은 건 될 수 없어요. 그런 건 당신 자신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되느냐, 그 중에 어느 것도 당신 태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안 된다면 죽어버리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저는 기꺼이 죽어버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괴롭히는 존재라면 이젠 두 번 다신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브론스키란 이 남자, 어떻게 봐야 할까? 선수일까, 초보일까? 그 진정성이 느껴지는가? 어쨌거나 안나는 브론스키의 이 저돌적인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차리겠는가? 사실 사랑이 시작되는 모든 순간은 누구에게나 경이롭고 극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다. 인생에서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런 순간이 아닐까? 우리는 그 순간을 자주 잊고 또 떠올리고 싶어 멜로드라마나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찾는다. 사랑이 시작되는 모든 순간은 나름나름으로 행복한 순간일 것이라 믿으며 안나 카레니나가 위대한 것은 소설의 인물 중 누구도 절대적으로 악하거나 절대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이다. 모두가 저마다의 계급과 신분,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 세련된 소설들이 보여주는 미덕이다. 인물들이 생각과 행동, 결단에 다 이유가 있고 철학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인 안나, 브론스키, 카레닌을 모두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장은 먼저 브론스키를 위한 변명이 아닌 변명에 해당하는 장이다. 결국 진심이 선수다. 진심이야말로 사랑의 유일한 성공 노하우다. 브론스키의 말이 가정과 자녀를 둔 안나를 뒤흔든 것도 결국 진심이 깊이 묻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어디 사랑하는 연인 간의 고백에만 그럴까? 타인의 마음이 들기 위해 타인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방법도 오로지 진심이 아니던가. 진심이 우리의 입과 손을 어떻게 움직일지는 다음 문제다. 내 안에 진심이 깃든 순간 우리는 시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영웅이 될 수 있다. 사랑이 스치면 모두가 시인이 된다는 플라톤의 말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꿀 so sweet so sweet.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 던진 농담 반 진담반 왜 말 돌리는데. 쓸데없는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 And you said I know. 나 좀 취했나봐.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꿀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밤 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쥐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 게 뭐 더 있어 한여름밤의 꿈 한여름밤의 꿈 So sweet so sweet 한여름밤의 꿈 이건 맛 한여름밤의 꿈 우리 맛 So sweet so sweet 봄이나 여름에는 참 계절을 닮은 노래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3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를 위한 변명,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마침내 우리의 주인공 남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 브론스키는 물론 안나 역시 특별히 불장난을 하겠다거나 이 사태를 가볍게 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올가매는 덫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빠져든다. 안나는 여러 번 브론스키의 접근을 멀리하며 불을 보듯 뻔한 비극을 피하려 하지만 결국 사랑 앞에 허물어지고 만다. 그 다음엔 오히려 그녀가 더 적극적으로 브론스키에 빠져든다. 그런데 소설사상 최고의 글쟁이 데무노 톨스토이가 그 필력이 정점이 달했던 시즌에 쓴 안나 카레니나의 정사 장면은 어떨까? 사실 이 중요한 장면을 너무나 애둘러 서술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정사의 장면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릴 뻔했다. 몹시 모호하면서 어두운 분위기가 시종에 흐른다. 아름답기보다는 처절하고 불안스럽다. 읽는 사람도 영 개운치가 않다. 하긴 19세기 후반쯤이라면 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 정도만 해도 많이 나간 게 아닐까? D.H. 로렌스 같은 작가가 등장하기도 전, 헨리 밀러 같은 도발적인 작가가 태어나기도 전이니 말이다. 브론스키에 있어서 거의 만 1년 가까이 그때까지 모든 욕망을 대신하여 그 생활에 단 하나의 희망이 되어왔던 것. 또한 안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무서운 일이면서도 그만큼 더 매혹적인 행복의 공상이었던 것. 그것이 이제야 비로소 달성되었던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으나 그러나 그만큼 더 비참했다. 이젠 모든 건 끝장이에요. 안나는 말했다. 저에겐 이젠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요즘 영화에서 남발되고 있는 관음적인 시선이나 선정적인 의도는 드러나지 않지만 먼저 처절하고 격정적인 시절이 지나갔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런 클래식 소설을 상업 영화로 만든다는 건 다른 문제인가 보다. 배우 키이라 나이틀리가 안나 카레니나로 등장하는 2012년 영화는 제법 야하다. 안나 역의 키이라 나이틀리는 격정적인 첫 정사 장면에서 끊임없이 날 죽였어요. 당신은 살인자예요. 살인자라고 외치며 정사를 치른다. 물론 원작에서는 나오지 않는 대사다.
현실을 세심하게 반영하고자 했던 톨스토이는 이런 대사를 탐탁지 않아 했을 것이다. 어쨌거나 정사가 곧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자신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을 안나가 직감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서로에게 깊게 빠져든 사랑은 불가항력이다. 정사의 끝에 안나는 이렇게 내뱉는다. 저에겐 이젠 당신 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말은 어쩐지 좋지 않은 끝을 예감케 한다. 선을 넘어버린 두 사람, 그 중에서도 불안에 휩싸인 안나는 이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미 벌어진 상황은 어떻게든 긍정해야 한다. 안나가 한 말은 아니고 한참 조연에 속하는 마담 시탈의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내려주십니다만 그걸 짊어지고 갈 힘도 주시니까요. 라는 문장은 안나의 신락 같은 희망을 표현하고 있다. 안나는 과연 그걸 짊어질 수 있을까? 안나는 자신의 사랑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다시 안락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까? 누군가는 이 소설을 한 번 읽는 것만으로 불륜에 대한 확실한 경고와 교훈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어찌 안나가 다시 태어나 이 기차역에서 브론스키를 다시 만나더라도 똑같은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만 같다. 교훈이며 훈수 같은 게 통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은 종종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의 무시로 등장하는 환자들처럼 병이긴 하되 결코 치유하고 싶지 않은 병을 그녀는 다시 기꺼이 받아들이려 할 것 같다. 영화로 만들기엔 사실 안나 카레니나의 불륜 스토리는 이제와 좀 심심해 보인다. 이 정도 갖고 우리 시대 영악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보다 더 강력하고 야하고 비극적인 불륜 영화를 100편쯤 보아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리 영화만 하더라도 안나 카레니나를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이재용 감독의 정사나 배우 김윤진이 주례한 미래, 배우 전도연 주연의 해피엔드 같은 영화들이 줄곧 떠오른다. 안소니 퍼킨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1962년작 흑백 영화 페드라로부터 불륜의 대가로 끝없이 몰락을 겪는 제레미 아이언스 주역의 데미지, 리처드 기어가 카레닌처럼 불행한 남편 역을 맡는 언페이스풀 같은 외국 영화도 떠오른다. 이런 영화들은 확실히 좀 셌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불륜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가 맨 앞에 놓이는 현대적 서사가 안나 카레니나가 아닐까? 그보다 약간 앞선 프랑스 소설을 대표하는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와 함께 말이다. 불륜하지 말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면 이 소설의 주제는 뭘까? 알 수 없다. 그저 몇 가지 주제, 몇 가지 느낌이 함께 얽혀 새겨질 뿐이다. 그런데 소설이나 영화의 주제가 꼭 있어야 할까? 이 소설의 주제는 이거다. 못 박는 순간 소설이 갖고 있는 풍부하고 생생한 면모는 한없이 축소되는 것일까? 우리 삶 전체나 삶의 한 시절만 잘라놓고 봐도 그렇다. 거기 늘 명확한 주제가 있던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도 하고 성과 악이 늘 명확히 판가름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 것인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르다. 이런 삶과 세상을 반영해 보겠다는 예술작품의 주제가 어떻게 단호하고 명확할 수 있을까? 스탕달의 적과 흙이나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같은 소설, 아니 서구 근대소설의 시초라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같은 작품도 주제를 뭐라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 삶의 특별한 주제가 있을 수 없듯이 삶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려 한 위대한 소설들에 이렇다 할 주제가 없는 게 마땅하다. 가장 훌륭한 소설은 주제가 여러 가지로 읽히고 해석되는, 그리하여 삶의 별 주제가 없음을 여심히 보여주는 소설일지도 모른다. 안나 카레니나의 훌륭한 점 역시 그렇다. 몇 번에게 준
너를 보낸 후에 이제야 내려놓아요. 그만큼 얼겁고 희미해진 기억, 지금이라면 다 괜찮을 거야. 선명하게 보이던 모습이 이젠 연기처럼 번져 애써 닿으려고 손을 휘저으며 오히려 희미해져 괜히 슬퍼지곤 해. 새로이 자리할 다른 너를 위해 처음부터 우리는 없었던 것처럼 우리 둘 기억 위에 이젠 덮어쓸게요. 행복해서 참 많이 정말. 안녕 이젠 다 덮어쓸게요. 닿지도 않을 편지 같아서 나만 이런 것 같아서 지금 내 모습 미워하고 있지만 마지막 인사니까 전부 내려놓을게. 새로이 자리할 다른 너를 위해 처음부터 우리는 없었던 것처럼 우리 둘 기억 위에 이젠 덮어쓸게요. 행복해서 참 많이 정말. 사실 나 조금은 망설이나 봐요. 우린 왜 이런 결말일까. 그래도 사랑했었나 봐. 아쉬운 걸 보니 고마웠어 참 많이 정말. 네, ON의 덮어쓰기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읽어드릴게요. 카렌인을 위한 변명, 사랑 좀 못하기로서니. 로맨스 영화라면 수백 편쯤은 보았을 사람도 오늘 새로운 로맨스가 개봉한다고 하면 바로 달려가 극장 티켓을 끊을 것이다. 그리스 비극 오디푸스 왕 1의 출생의 비밀에 관한 드라마가 수없이 변주되어 만들어 왔듯이 사랑과 불륜 소재의 영화도 다시 만들어지고 새롭게 소비된다. 위험한 사랑일수록 재밌다. 더 위험하고 무모해진 불륜의 스토리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액션 블록버스터에 가깝다. 불륜 영화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장면이 있다. 평온한 일상을 뒤흔드는 예기치 않은 사랑에 빠져들어 놀란 아내는 전전긍긍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일벌레 남편은 그런 마음도 모른 채 골아떨어져 잠들어 있는 장면이다. 일단 그 전에 함께 가기로 한 오페라 공연 하나쯤은 남편이 중요한 업무를 핑계로 펑크 내줘야 한다.
그런 다음 피곤함을 이유로 코를 골며 골아 떨어져야 한다. 남편 쪽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소음은 심란한 아내를 분노하게 만든다. 무심하게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의 모습은 불륜 영화의 하나의 클리셰가 되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안나 카레니나였다니. 그렇다고 나름 능력 있는 고위 관리로 수많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한 카레닌이라는 남자가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다. 열심히 일하다 코 좀 골며 잠들었기 쏘러니 이런 걸작 소설에 두고두고 창피한 인물로 설정돼야 한단 말인가? 이번엔 카레닌을 좀 변명해보기로 하자. 브론스키라는 청년의 저돌적인 작업에 놀란 안나의 마음은 좀 채 진정될 줄은 모른다. 안나는 어쩌다 남편 카레닌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얼마나 낯설었을까? 안나의 냉소가 이어진다. 사랑하고 있다고? 이분도 사랑할 수 있는 걸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남에게서 듣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결코 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은 사랑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할 거야. 불가항력으로 파고드는 브론스키와의 미래를 즐기고 이 장교에게 빠져들게 된 안나는 결국 카레닌과의 이혼을 결심한다. 주변의 소문과 경마장에서 보인 안나의 노골적인 감정 표현 등으로 안나를 의심하게 된 카레닌에게 안나는 마차 안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밝힌다.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마음을 들으면서도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의 전부예요. 저는 당신이 무서워요. 저는 당신을 증오하고 있어요. 자, 당신의 마음대로 저를 처리해주세요. 소설의 도입부만 해도 친절하고 마음씨 곱고 예의 바르던 안나의 어디에 저런 단호함이 숨어 있었던가. 사랑이 사람을 용감하게 만든다는 말은 어쨌거나 사실인 모양이다. 사실 카레닌이 소설에서 너무 건조하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그려져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카레닌에게 마음이 쓰인다. 바람난 안나야 그렇다 쳐도 카레닌에게 이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 일, 연구에 몰두하다 보면 인간적인 공감 능력이나 감성적 능력이 축소되어 간다는 얘기를 어느 책에서 읽었다. 진화론을 펼친 다윈 역시 오랜 연구에 자신을 소진한 나머지 단 한 줄의 시나 셰익스피어를 읽는 것조차 힘들어진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고백을 자서전에 남겼다. 카레닌이 특별히 잘못 산 건 아닌데 단지 그를 꼼짝없이 묶어둔 일에서 한눈을 팔 수 없었고 그러면서 사랑의 열정과 감각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도 물러설 순 없을 터. 주위의 시선과 사회적 체면이 그를 괴롭힌다. 어제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이라 밀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알았어. 그러나 일정한 시기는 외적으로만 예절을 지키라고. 아무래도 체면을 유지해야겠어. 요컨대 내가 나의 명예를 지킬 방법을 강구할 때까지. 부부란 헤어지고 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고 했던가? 그러니 결혼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신문 지면을 읽을 수도 없이 장식하는 권태에 빠진 부부에 관한 끔찍한 뉴스들이 이를 증명한다. 키이라 나이틀리가 안나 역을 맡은 2012년 영화 안나 카레니나에서 남편 카레닌 역을 맡은 이는 주드로라는 배우다. 한때 섹시한 미남 배우로 이름을 날린 천하의 주드로가 안나에게 버림받는 중년의 카레닌 역을 맡다니.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등장하는 주인공 토마시의 애견 이름이 카레닌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강아지의 이름을 붙이는 장면은 좀 재밌다.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의 강아지를 톨스토이라고 부르자고 했다. 테레자가 반박했다. 여잔데 톨스토이라고 부를 순 없지. 안나 카레니나라고 부르자. 이렇게 얼굴이 조그맣고 우습게 생긴 여자가 어딨어. 안나 카레니나라고 부를 순 없지. 차라리 그냥 카레닌이라고 부르지. 카레닌이라 부르면 이 개의 성의식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주인이 항상 수컷 이름으로 부르는 암캐는 레즈비언 성향을 보일 수도 있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나온 글이다.
차갑고 건조하며 잔인한 면이 없진 않지만 사랑에 좀 서툴다고 그토록 비참해져야 하는 카레닌에 동정이 간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정의의 사도나 도덕적인 성인 군자보다는 자신의 신분과 목적에 충실한 악인들에 나는 관심이 많다. 장발장보다는 자베르 경감의 레미제라블, 알로샤보다는 이반 카라마조프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더 매력을 느낀다. 콰지모도 노트담의 곱추라든가 샬리에리 아마데우스의 더 깊은 동정을 느낀다. 흥부보다는 놀부에, 제리보다는 톰에, 왕건보다는 견훤이나 궁리에게 말이다. 견훤을 언급한 유홍준 교수의 말 맞다나 그들이 무슨 특별히 잘못을 한 건 아닐 터다. 그저 패배자들일 뿐이다. 그렇더라도 사랑에 있어 루저는 되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사랑에 대단한 선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닐 거다. 대단한 희생과 멋진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좀 남발해보자. 그런 건 좀 남발해도 좋지 않을까? Maybe it's like a dream. I see the stars so for me. Maybe it's like a magic. I know you're my star. Saturday night 재미없는 얘기 no beer no cheese 우리 둘만 여기 재미없는 사람끼리 눈이 맞았나봐. You heart of my songs. 어떤 별을 가장 좋아하냐면 미소를 띠고 내게 말해. 별 보러 갈래. Listen to our favorite songs.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웃고 떠들다 보면 We drive away 어느새 멋진 바다 위로 별들이 쏟아져 내려. Can't you see the stars? They call it Milky Way. 쏟아져 머리 위로 난 나를 업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녀. Yeah. 그중 가장 예쁜 저 별을 찾아서 밤이 새도록 뛰어다니고.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Maybe I know the name. I see the stars so for me. Maybe you got a planet. I know you got my star. Everyday night 매일 같은 얘기 no feeling no chillin 우리 둘만 여기 재미없는 사람끼리 눈이 맞았나봐. You heart of my songs. 어떤 별을 가장 좋아하냐면 미소를 띠고 내게 말해. 별 보러 갈래. Listen to our favorite songs. 좋아하는 노래 듣고 웃고 떠들다 보면 We drive away 어느새 멋진 바다 위로 별들이 쏟아져 내려. Can't you see the stars? 모래 위에 누워서 저 별을 다 세보다가 아름다웠던 우리 이 순간을 저 별에 담아서 We fell in love. See the stars, they are stars. Ay, yeah, yeah. They call it Milky Way. 쏟아져 머리 위로 난 나를 업고 모래사장을 뛰어다녀. Yeah. 그중 가장 예쁜 저 별을 찾아서 밤이 새도록 뛰어다니고.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Stars are over me. 가까스레 잠이 들다 애쓰던 잠은 떠났고 아직 타는 별 과거의 빛은 흐르고
몇 번의 사막을 거쳐 몇 번의 우기를 거쳐 고요를 거쳐 이제야 추억이 된 기억들 떠나갈 모든 것은 시간 따라갔을 뿐 우릴 울리려 떠나간 건 아냐 너도 같을 거야 10년쯤 흘러가면 우린 어떻게 될까 만나지긴 할까 어떻게 서로를 기억해 줄까 그걸로 충분해 서로 다른 그곳에서 잠시라도 우리 따뜻한 시간을 갖는다면 떠나간 모든 것은 시간 따라갔을 뿐 우릴 울리려 떠나간 건 아냐 너도 같을 거야 10년쯤 흘렀다고 그렇게 생각해봐 그때의 터들은 웃음을 지금 질 수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서로 다른 그곳에서 잠시라도 우리 따뜻한 시간을 갖는다면 어떻게 서로를 기억해 줄까 그걸로 충분해 서로 다른 곳에서 잠시라도 이 따뜻한 시간을 You know I want you. It's not a secret I tried to hide. You know you want me. So don't keep saying our hands are tied. You claim it's not in the